이번 시간에는 양식을 좀 바꿔가지고 파워포인트로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신라본기의 대친선 기록 또는 대화친 기록입니다. 백제본기도 있고 신라본기도 있는데 우선 신라본기를 먼저 하고 나중에 백제본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대한민국 국명 유래입니다. 우리가 그 대한민국이라고 하는데 이게 어디서 이름이 왔느냐 다 아는 내용이지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사만에서 왔어요. 사만. 마한 진한 변환을 사만이라고 하는데 사만의 기원이 무엇인가 그 사람들이 보고 그다음에 신라본기에서 대화친 기록들 이제 사만이 언제까지 존재했느냐 근데 그 흔적이 거의 5세기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나오는 신라본기의 대화친 기록들을 쭉 뽑아봤습니다. 왜 뽑습니까? 그 이유는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그 신라본기 대화친 기록이 어떤 공통점이 있는가 그 특징들 그것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이 신라본기 대화친 기록이 한 3일 정도에 관해서 녹화를 하고 끝나면은 백제본기의 대화친 기록들도 같은 방식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양쪽이 같아요. 여러분이 나중에 보시면 알지만 양쪽이 동일합니다. 자, 대한민국 분명히 어디서 왔느냐? 다 아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삼한, 마한 진한 변환이 소국제지에서 왔다 이겁니다. 한이 뭡니까? 한은 크다는 뜻입니다. 대표적인 게 한강, 한강은 큰 강이라는 뜻이에요. 이 삼한 소국체제의 흔적은 BC 1세기부터 나옵니다. BC 1세기부터 나오기 시작해서 언제 없어지냐면 사실 그 흔적이 거의 5세기까지 나와요. 뭐 6세기까지도 나온다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건 이제 아무튼 그렇고 대개 5세기까지 대략 한 500년 정도 저는 소국 체제의 흔적이 보입니다. 저 소국이 몇 국이나 됐었는가? 그것은 그 중간에 해당하는 3세기에 삼국지 동의전에 나옵니다. 삼국지 동의전에 보면 3세기 중반에 약 80국이었어요. 마한이 54국, 변진한 24국. 그 다음에 변진한에 있었지만 변진한에 들어가지 않는 즉 진왕 체제에 통합되지 않은 두 나라 사로국과 우유국이 나옵니다. 그래서 통합 80국입니다. 80국 중에서 진왕 체제에 통합이 안 된, 한 번도 안 된 나라가 저 사로국과 우유국인데 사로국은 나중에 4세기에 진왕 체제에 통합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유국은 6세기에 신라에 통합이 되게 돼요. 우유국은 울릉도가 아닌가, 우상국 아닌가 그렇게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사만소국 체제가 500년이나 지속됐을까? 물론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그 사만소국들이 전혀 별개의 다른 나라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 싸우다가 통합해버립니다. 뭐 80국이 60국 되고 60국이 40국 되고 40국이 뭐 10국 되고 쫙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는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습니다. 좀 다르게 사만체제가 해체되는 것은 이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광개토왕은 공격에 의해 가지고 저 해체되는 겁니다. 자체적으로 해체되는 게 아니고 외부의 힘에 의해서 해체되는 거예요. 자, 사만의 기원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만이 어디서 왔는지 보고 뭐 지도도 제가 간략히 한번 그려봤습니다. 자, 지도는 잘 못 그리지만 의미는 충분히 전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렸어요. 보시겠습니다. 우선 BC 2세기에 위만조선이 있었어요. 위만에서 서거진 조선이라고 해서 제가 편의상 위만조선이라고 했습니다. BC 2세기에 중국의 유주지역이면 지금의 이 북경 부분, 북경을 옛날에 연경이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옛날 전국시대에 연나라가 있었어요. 중국이든 우리나라든 국가 이름을 짓는데 과거에 그 자리에 있던 나라 이름을 따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전현이다 하지만 그것은 이제 과거 전국시대에 연나라 있던 자리에서 전현입니다. 또 우리가 뭐 전진이다 그러지만 과거 전국시대에 진나라가 있던 자리에 세워졌다고 해서 전진이다 진이라 했고 우리가 그 진과 구분하기 위해서 전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BC 2세기에 중국의 유주지역 이민자들이 준왕 조선을 한반도로 밀어내고 요소에 성립하게 됩니다. 이것이 위만조선이에요. 그 다음 준왕 조선은 뭡니까?
BC 세기의 요서지역 선주민들이 유만조선 이민자들에게 밀려 요서지역에 있던 고조선의 본래 사람들이 유만조선에 밀린 거예요. 그래서 한반도 북부로 이동해 성립을 한 겁니다. 중앙조선이. 구체적으로 한반도 북부는 대동강지역이에요. 이 단구를 개성한다는 것은 중앙조선에서 나옵니다. 유만조선이 아니고 중앙조선이 단구를 개성을. 어떻게 단구를 개성하는 걸 압니까? 그것은 삼국사의 고구려 번기에 고구려 위 전쟁 후에 그 고구려가 대동강지역으로 임시 천도를 하면서 그때 이제 그 땅이 어떤 땅인가 얘기합니다. 과거 중앙조선 땅인데 단군 계승 사상이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중앙조선이 한반도 북부로 가면서 한왕 체제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낙랑국인데 BC 2세기에 요서 지역에 낙랑국이 있을 때자 어떻게 됩니까? BC 1세기에 낙랑인들이 한반도 북부로 이주해요. 계속 장기적으로 이주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반도 북부에 낙랑국이 성립됩니다. 1세기 이후 고구려의 압력을 받자 당연히 고구려 압력을 받죠. 후한 우사라로 들어가 후한과 고구려 사이에서 등거리로 국가를 유지했어요. 그래서 서기 300년에 신라에 귀복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낙랑국입니다. 마한은 뭡니까? 한반도 북부에 낙랑국이 건국되자 이에 밀린 준왕조선이 한반도 중남부로 남아간 겁니다. 제가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대충 그랬는데 그 가운데 있는 원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지도 하나 갖다 보니까 거기에 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지우지 않고 놓아둔 것 뿐입니다. 원은 의미가 없다. BC 세기에 이 한이 있었어요. 그리고 요서에 유만조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동에 진국이 있고 한반도 북부에 준왕의 조선이 있었어요. 삼국지 동의제를 보면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그 유만조선에서 벌어진 일인데 그 조선상 유만조선은 정승이라는 얘기입니다. 역경에 의한 사람이 당시 그 우거왕과 의견 불일치를 가요. 대외 문제가 아니었는가 싶습니다. 우거왕과 충돌해가지고 자기 백성들을 이끌고 동쪽의 진국으로 갔다 이럽니다. 동지진국. 저건 정확한 기록입니다. 요서에서 요동으로 갔기 때문에 동지진국이죠. 이 기록에 대해서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 분을 들었습니다. 그 삼국지에 나와 있는 동지진국은 남지진국의 옥이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아니 무슨 얘기입니까? 조선상 역계경이 지금의 대동강유역에서 한강유역으로 갔기 때문에 동지진국이라고 쓰면 안 되고 남지진국이라고 써야 되는데 삼국지 쓰는 사람이 그만 착오를 일으켜가지고 동지진국이라고 썼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 극단적인 경우에 사서가 진실을 감추고 속이는 경우가 있어요. 뭐 인명을 속인다든가 뭐 이런 경우 있지만은 방향을 속이지는 않습니다. 방위를 속이지 않아요. 그래서 조선상 역계경이 동쪽으로 갔다는 것은 당시에 상황에 맞춰 적합한 겁니다. 만약 정유만전에서 남쪽으로 가면 어떻게 됐어요? 바레마로 갑니까? 백성들 있고 바레마로 가서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말이 안 되고 원문대로 동쪽의 진국으로 갔다. 이게 맞는 겁니다. 자, 진국은 유만조선 성립 후 BC 2세기에 전국시대의 혼란을 피하여 북중국의 만리장성 부근 사람들이 동쪽으로 이주하여 압록강, 길림성, 흑룡강성 남부에 성립했다. 이겁니다. 앞에 지도에서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훗날 바레가 국명을 결성해야 돼요. 바레가 과거에 진국 자리에 건국했다 하여 진국 혹은 대진국이라고 한때 그렇게 부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건 뭐 거의 정확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변진안이 나옵니다. 이 변환과 진안을 합해서 변진안이라고 제가 썼는데 진국이 한반도 중남부로 남아간 거예요. 그런데 진국이 왜 한반도 중남부로 남아서 변환과 진안으로 분립됐느냐 그에 관한 얘기입니다. 주로 변환이 평야지대, 진안이 산악지대에 이제 정착하게 됐어요. 그 이유에 관해서는 저는 다음처럼 생각합니다. 이제 진국 오기 전에 북중국에서 원주지가 달랐어요. 아마 진국에서도 서로 달랐을 겁니다. 둘이 신앙에 달랐어요. 귀신이 삼국지를 보면은 그러니까 변환과 진화는 잡고 같이 살아요. 같이 사는데 뭐가 다르냐? 종교 생활이 달랐어요. 그 얘기는 삶의 방식이 달랐다는 겁니다. 본래
변한이 평야지고 진안이 산악지대를 선택했는데 그 이유가 만리장군 북부에 같이 살았지만은 주로 변한인들은 농업에 종사했고 진안인들은 목축업에 종사한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주지가 생활 양식이 달랐던 거예요. 같이 살았지만 그러다가 진국으로 와서도 한쪽은 농사짓고 한쪽은 목축업하고 이것이 한반도로 내려와서도 진안이 주로 산악지대에서 거주하고 변한이 뭔가 그 평야지대에서 거주하게 된 차이를 만들지 않았는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떻게 됩니까? 사만의 지리적 경계가 무너져 버려요. 어디까지가 마한이고 어디까지가 진안이고 어디까지가 변한인지를 도저히 구분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이게 한국사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어떤 과정입니까? 이게 일종의 통합 과정이에요. 통합 과정. 제가 예를 하나 드는데 전라북도에 변산반도 국립공원이 있어요. 산과 바다를 동시에 끼고 있어서 아주 경치가 좋습니다. 근데 변산이라는 이름이 어디서 나옵니까? 과거 변한, 즉 백제의 수국미지였어요. 거기가. 그래서 야 변산반도까지 변한이었구나.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진한 변한의 경계가 무너진 거예요. 그만큼 사람들이 서로 이동하고 섞였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또 마한인도 한반도 동남부로 이주하면 변진한인이 되고 변진한인도 한반도 서남부로 이주하면 만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말가리는 주로 한반도 서부로 와가지고 마한이 됐고 낭랑인들은 주로 한반도 동부로 이주해서 변진한이 됐어요. 그렇다는 거죠. 그럼 마한의 핵심 세력은 뭡니까? 마한의 핵심 세력이 바로 부여씨입니다. 부여인이라는 거죠. 어떤 사람이 얘기하기를 한국인을 크게 또 한국어를 이 3만 개와 부여개로 나눈다. 그래서 한진한 변화는 남반개고 그다음에 고구려 부여는 북반개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3만이 전부 다 북에서 왔어요. 답, 진국, 그다음에 준왕조선, 유만조선 다 왔고 특히 마한의 왕성이 부여씨였습니다. 부여씨의 기원에 관해서는 제가 책에 얘기했지만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드릴 기회가 나올 겁니다. 자, 그림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BC 1세기 삼국 건국무렵의 동부가 정세예요. 이제 저 북쪽에 부여가 있어요. 그 아래에 고구려가 있고 그 밑에 낭랑군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반도 북부에 낭랑국이 있고 그 다음에 마한과 변진한이 있어요. 이 상황에서 백제하고 신라가 건국이 되는 겁니다. 백제는 어떻게 되느냐? 고구려를 탈출해 나온 그룹이 요서에서 바람에만에서 배를 타고 한반도 중부로 들어오게 됩니다. 주로 어디입니까? 아산만이 가장 유력합니다. 그래서 백가 제해해서 백제라는 국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신라는 어떻게 됩니까? 신라는 본래는 사로국인데 몽골 초원 북중국을 수천 년간 지배하던 동호제국이 흉노와 대결에서 밀려가지고 동호제국의 일파가 요동을 거쳐서 한반도 북부를 거쳐서 한반도 남부로 들어오게 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BC 1세기의 신라는 서울에 있었어요. 동서울에 한 100년 있다가 이제 경주까지 남하게 됩니다. 그에 관한 얘기는 제가 예전에 했지만 다시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신라는 어떻게 되냐? 동몽골에서 요동으로, 요동에서 한반도 북부로, 한반도 북부에서 한반도 중상류로, 한반도 중상류에서 충북지역으로, 충북지역에서 경북 북부로, 마침내 1세기 말에 경주에 도착하게 됩니다. 경주에 도착해가지고 석실을 정복하게 돼요. 먼저 와있던 석실을. 왜 AD 94년입니까? AD 94년에 파사이사금이 경주항, 그 당시 경주가 항구였어요. 김해 바다가 있었으니까 경주 지역 전체를 정복하고 대군사열병을 해요. 파사이사금. 그래서 경주에 도착한 최초의 왕은 신라 파사이사금이 됩니다. 경주에 도착해서 대열병을 하고 거기를 이제 수도로 삼고 정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필요합니까? 왕궁을 축조를 해야죠. 그래서 월성을 직후에 이제 축조하게 됩니다. 그래서 월성은 1세기 말부터 축조가 돼가지고 삼국사기를 보면 서기 101년 2세기 초에 월성 축조가 완성이 됩니다. 삼국유사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최초의 월성 축조입니다. 그 다음에 백제는 어떻게 됩니까?
고구려를 떠나서 요소를 통해서 발해마를 거쳐서 백가 제해에서 아산마를 거쳐가지고 다시 북상해서 한강 중류까지 오게 됩니다. 약 이게 서기 20년으로 보고 있어요. 대체 한강 중류에 올라온 것이. 그래서 신라와 백제가 한반도로 진입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사항이세요. 신라와 백제가 한반도로 온 다음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진왕체제가 등장해요. 진왕체제는 뭐냐면 BC 1세기에 발해만에서 배를 타고 온 부여인들이 마한의 왕권을 뺏은 거예요. 한반도에 딱 들어와보니까 마한이 통치하고 있어요. 한반도 서부를. 그래서 마한의 왕권을 무너뜨리고 자기들이 마한 왕권을 뺏어가지고 한왕체제를 진왕체제로 바꿉니다. 진왕은 대왕이란 말이에요. 즉 대왕이란 말은 그 밑에 소왕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소국체제, 후왕들로 이 통치하는 소국체제를 이미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저 진왕체제란 말은. 진정체 바꿔요. 요걸 삼국사기를 보면 자세히 알 수 있는데 마한이 백제에 멸망하는 과정입니다. 백제가 어떻게 마한을 멸망시키는가 그걸 원조왕조 아주 상세히 기록하고 있어요. 자, 신라본기의 대화칭 기록들을 이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하는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수백 년 이상 유지한 나라가 주변국과 전쟁만 하는 나라도 없고 화친만 하는 나라도 없다. 당연합니다. 당연한 얘기, 너무나 당연한 얘기예요. 체제의 붕괴를 연구한다면 주변국과의 전쟁 기록을 당연해요. 체제의 유지를 연구한다면 주변국과의 친선 기록을 검토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삼한지역의 국가가 남긴 사서가 뭐가 있습니까? 삼국사기 신라본기와 삼국사기 백제본기가 있어요. 따라서 삼한체제가 어떻게 500년이나 유지가 됐는지 그런 소국체제가 그것을 연구하려면은 삼한지역에 있던 두 나라 신라, 백제요. 두 나라의 역사서가 남긴 친선 기록들을 봐야 됩니다. 그 친선 기록들을 보면서 어떻게 소국체제가 영국되는가 다른 소국들을 그 결과를 추정을 했어요. 유추가하는 거예요. 5세기 전 신라가 가장 많이 만난 나라가 어디입니까? 5세기 전에 즉 삼한 기록이 존재할 때까지 흔적이 신라가 가장 많이 만난 나라는 의국은 왜입니다. 두 번째가 백제요. 세 번째가 가예요. 그 다음에 백제가 가장 많이 만난 나라 순위는 어디입니까? 첫 번째가 말갈입니다. 두 번째가 신라고 세 번째가 당나군이에요. 신라와 백제의 초기 사이고요. 신라 초기사를 연구하려면 신라본기 외 기록을 중요합니다. 신라 초기사를 연구하려면 신라가 가장 많이 만난 외국인 외를 연구해야 되고 백제 초기사를 이해하려면 백제가 가장 많이 만난 외국인 말갈의 기록을 이해해요. 신라본기는 외, 백제본기는 말갈의 이해를 통해서 신라의 초기사와 백제의 초기사가 이해가 됩니다. 그 신라본기에 나오는 외에 관해서는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갑니다. 특히 신라본기 외 기록이 왜 중요하냐고요. 동북아 주요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삼국사기 신라본기에 나오는 외 기록은 뭘 기록하고 있습니까? 동북아 주요 사건이 2세기 후반, 중후반에 있었던 외국 대란입니다. 구체적으로 170년대예요. 외국 대란을 기록하고 있고 두 번째, 3세기 중반에 있던 고구려와 위나라의 전쟁을 아주 상세히 기록하고 있어요. 아니 무슨 신라본기에 저 전쟁이 나옵니까? 고구려 본기 봐야지. 물론 고구려 본기도 나와요. 그러나 그 신라본기에 나오는 그 고구려 위 전쟁 이후 결과가 더 중요해요. 저는 그렇게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본의 고분시대 시작. 3세기 중반에서 후반으로 넘어가면서 일본이 야유시대에서 전기 고분시대로 바뀌어요. 일본 서기에는 그에 관한 기록이 없습니다. 왜 바뀌는가? 삼국사기 신라본기 외 기록을 파야 일본의 고분시대가 시작되는 이유를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4세기 중반의 고구려 전연전쟁, 이거 신라본기 외 기록을 봐야 됩니다. 4세기 고구려 전연전쟁은 고구려본기를 봐야 되는 게 아닙니까? 물론입니다. 고구려본기를 봐야 되는데 더 중요한 것은 고구려본기에 나와 있는 게 아니고 신라본기를 봐야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라본기 외 기록을 이해하는 것이 한중 사서 사료를 세 개를 동시에 비교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역사 공부하는 사람에게는 아주 보석과 같은 기록이에요. 보석이다. 한마디 많으면. 그러니까 삼국사기의 꽃은 초기 기록이고 삼국 중에서도 꽃 중의 꽃은 신라본기 초기 기록입니다. 신라본기 초기 기록, 특히 4세기 이전 기록이 삼국사기에서 가장 핵심적인 기록들,
뭐가 핵심적입니까? 우리 한국사에 관련돼서 한국사에 관련돼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기록들을 거기에 다 모아놨어요. 그 가치는 이루 말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죠. 신라의 대화친 기록 뭐 어디까지가 대화친이냐 그건 이제 사람마다 보기 다른데 제가 대충 한번 뽑아봤습니다. 대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파사 26년 봄 정월 백제가 사실본에 화친성했다. 지마 2년 봄 3월 백제가 사실본에 예방했다. 지마 12년 봄 3월 외국과 더불어 화친하였다. 내이사금 6년 봄 2월 하야국이 화친을 청해왔다. 점해이사금 15년 봄 3월 백제가 사실본에 화친을 청했다. 유래이사금 3년 봄 정월 백제가 사실본에 화친을 청했다. 기림이사금 봄 정월 외국과 진선 사실을 교환했다. 흐레이사금 봄 3월 외국왕이 사신을 보내 아들이 혼처를 구함으로 이찬 금리 딸을 보냈다. 흐레이사금 28년 봄 2월 백제의 진선 사신을 보냈다. 흐레 35년 봄 2월 외국이 사신을 보내 혼인을 청해왔으나 딸이 이미 출가했다와에 거절했다. 흐레 36년 봄 2월 외왕이 그를 보내 국교를 단절하였다. 외왕이 국교를 단절한 것은 1년을 기다려준 겁니다. 그 혼인이 이제 1년 지났는데도 보면 안 된 거예요. 내물 11년 봄 3월 백제가 사람을 보내 예방하였다. 내물 13년 봄 3월 백제가 사신을 보내 좋은 말 두 필을 보냈다. 눌지 17년 가을 7월 가을이네 백제가 사신을 보내 화친을 정함으로 받아들였다. 눌지 18년 봄 2월 백제왕이 좋은 말 두 필을 보내왔다. 소지 7년 여름 5월 여름이네 백제가 예방해왔다. 소지 15년 봄 3월 백제왕 모대가 사신을 보내 혼인을 정함으로 이벌찬 비지의 딸을 보냈다. 소지 18년 봄 2월 가야국이 흰공을 보냈는데 꼬리가 사사해졌다. 법풍 9년 봄 3월 가야국이 사신을 보내 혼인을 정함으로 이찬 비조부의 누이를 보냈다. 진흥 2년 봄 3월 백제가 화친을 정함으로 이를 허락하였다. 어떤 느낌이 듭니까? 너무 봄이에요. 봄. 아니 삼국은 계절이 없나? 왜 화친 사신을 봄에만 보내지? 그 생각이 듭니다. 백제보기도 마찬가지예요. 신라보기는 백제보기 화친 사신은 다 봄입니다. 제가 20개를 뽑아왔는데 이 중에 백제가 12개예요. 그 다음에 외가 5개, 가야가 3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화친은 봄에 하는데 백제만 12개 중에서 2개가 5색 이후에 나타나는 예외예요. 10개는 봄입니다. 그리고 외와 가야는 단 하나 예외도 없어요. 정확히 봄입니다. 그리고 화친 기록 4분의 1은 국혼 관련이에요. 20개 중에 5개가. 그래서 바로 봄에 화친하는 게 무슨 얘기인가 알 수 있어요. 국혼 관련이에요. 국혼 관련. 본래 국혼 관련 사신을 교환하는 겁니다. 그럼 국혼이 이루어졌냐 안 이루어졌냐 그건 따져봐야 돼요. 알 수가 없지만 혼례 관계로 사신이 교환될 때 봄이었구나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삼국의 소국들은 봄에 지배층들 간의 국혼이 이루어졌대요. 지배층이라는 건 왕족과 맨 위에 최상위권 지배층이에요. 사마는 소국들 간 국혼을 통해서 소국체제를 장기간 유지할 수 있다. 이게 핵심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사만체제가 어떻게 500년이나 갔느냐 그 얘기는 사만의 애들은 3세기 89개예요. 그 수많은 나라들이 혼인과 혼인으로 그무줄처럼 얽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500년이라는 세월이 유지 가능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이 대화친 기록이 보여주는 겁니다. 백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봄에서도 1월, 2월, 3월이 음력인데 3월을 가장 선호해요. 봄 3월. 왜 봄 3월을 가장 선호할까? 제 생각인데 음력 봄 3월이 뭐 언제입니까? 바로 지금입니다. 오늘이에요. 요즘입니다. 이제 4월이나 5월이에요. 양력으로 4월이나 5월이 1년 중에 가장 좋은 계절이에요.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꽃이 사방에 만개해가지고 가장 아름다운 계절이에요. 그러니까 혼인하기 가장 좋은 계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봄 3월을 선호했다고 봐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각 지방 축제 언제입니까? 제일 날씨 좋은 4월하고 5월에 전국의 지방 축제가요. 그래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봄에 혼인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기다렸다가 다음에 봄이에요. 그래 내가 봄에 혼인이 안 됐다고 해서 여름에 하는 일은 없다는 겁니다. 국호는 나라와 나라 간에. 자, 여기 신라본기 외에 관해서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신라의 왜곡과 화친 기록이 예외 없이 모두 봄이에요.
백제는 여유가 있지만 여기 가야 되는 예가 없어요. 이 말은 무슨입니까? 외국이 사만 통치체제, 사만 80국 정치체제의 일국이라는 거예요. 외가 바로 사만 소국의 일국이다. 이겁니다. 혼인으로 엮어진 그 속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 3년 봄 3월 외국 왕이 사실본의 아들 혼처를 정함으로 2천 금리달을 보냈다. 봄 3월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국혼란하면 어떻게 돼요? 청혼사신이 가야죠. 그 다음에 청혼사신이 가면 그 나라에서 받아들여가지고 신부감을 불색해야 된다. 공주를 보낼 것인가? 공주를 보내면 어떤 공주를 보낼 것인가? 또는 왕족이면 누구고 또는 최고급 관리면 누구를 보낼 것인가를 결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정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청혼사신이 신부 일행을 대동하고 돌아와야 된다. 일본 서기를 보면 어떻게 돼요? 국혼을 할 때 왕비 혼자만 갑니까? 공주 혼자만 가요? 아니에요. 일가 친척이 다 같이 가요. 하나의 세력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상대편에서 받아가지고 그 왕비의 친척들에게 관직을 내려요. 관직을 무슨 뜻입니까? 지배층으로 흡수가 되는 거예요. 지배층으로. 그러니까 사람 하나가 가는 일이 아닙니다. 이 어마어마한 국가적인 대사라는 겁니다. 청혼사신이 신부행을 돌아야 된다.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도착하면 그 다음 혼인 준비를 해야죠. 성대한 혼인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 날씨 좋은 음력 3월에 축제 준비를 해야 돼요. 그리고 화려하게 혼인을 하는 겁니다. 자, 어떻게 됐습니까? 봄 3월에 혼인을 해야 되는데 이 과정이 전부 다 3월 한 달 이내에 이루어진 거예요. 한 달 이내에. 이 과정이 한 달 이내에 이루어지려면 어떤 경우가 가능해요? 저기 뭐 도쿄에서 그 경주까지 와서 가는 겁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 얘기는 뭐예요? 신라 본기 외는 신라에서 남가야보다 더 가까운 거리, 남가야는 김해입니다. 금강가야. 남가야보다 더 가까운 거리에 있는 이웃나라입니다. 이웃나라. 그리고 삼국사의 신라 본기를 보면 신라가 제일 많이 만난 나라가 어디입니까? 외국이 왜예요. 그래서 서로 이 기록이 일치하고 있어요. 일관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하, 신라 본기 외가 사만의 일국이었구나를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증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그러면 신라 본기 외가 사만의 일국이면 만입니까? 진화입니까? 변환입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면 바로 변환입니다. 변환이에요. 그래서 3세기 변환사를 신라 본기를 보고 이해를 하는 겁니다. 삼국지 동의전에 보면 변진한 뒤에 변환이 나와요. 딱 놓고 삼국사기 신라 본기 외우고 쫙 이렇게 비교를 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어떻게 똑같은가? 나중에 합니다. 나중에 이제 또 하고 그다음에 이거 끝나면 뭐 또 하냐면 김해 대성동 고분군 시리즈를 할 거예요. 그때 또 나옵니다. 최초의 화친 사절 파괴 언제입니까? 105년에 백제에서 신라로 가는 거예요. 백제 기루왕으로부터 신라 파사이사로 가요. 그걸로 볼 때 이게 본래 백제의 풍습이었다는 겁니다. 봄에 국혼을 하는 것이. 그러면 이 105년이라는 연도, 105년에 백제에서 신라로 청혼사신이 갔다는데 삼국사기에 나와 있지만은 그 진짜인지 아닌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다음처럼 알 수가 있어요. 94년에 경주에 내려와서 경주평을 완전히 점령했어요. 석시 이하 전체를 박씨들이 와서 정복을 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성을 쌓아요. 월성을 쌓아요. 국가가 돼가지고 신라가 그 무렵에 1세기 말 2세기 초에 이 변진한 지역에 패권국이 등장합니다. 강력한 국가로 등장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백제 입장에서는 강국과 혼인을 해야 주변에서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되는 겁니다. 소위 진왕제인데. 그렇기 때문에 저 때는 월성을 쌓고 파사이스금이 그 경북 내륙의 패권국으로, 패권국이라면 좀 이상하지만 아무튼 강국으로 등장했을 때예요. 그렇기 때문에 백제로부터는 매력적인 혼인 카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5년에 백제로부터 사신이 왔다는 것은 월성을 쌓고 얼마 안 됐는데 이건 정확한 기록이라고 보는 겁니다. 백제의 풍수는 뭐예요? 백제는 뭡니까? 부에서 왔어요. 그래서 부여도 이와 유사한 혼인 풍습이 있었습니다. 부여 뭐 무슨가 있는데 부여에서 왕권도 저와 같이 서로 다른 집단 사이에 혼인으로 유지가 됐을 것이다. 우리가 추정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소국 간 혼인을 통하여 국가가 유지된다면 체제가, 그러면 왕은 혼인을 통한 추대 형식, 결혼동맹 이런 걸로 통치권을 확보하게 되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 전제왕권이 아니라는 겁니다. 전제왕권이. 혼인이라는 건 뭐예요? 둘이 손잡는 거예요. 손이. 그래서 나 혼자 마음대로 못 하는 겁니다. 둘이 손, 왕족과 왕비족이 손을 잡아서기 때문에 전제왕권 수립이 어려워요. 백제는 주로 다른 소국과 혼인하고, 신라는 다른 소국과 혼인의 경우도 있지만 국내에서 혼인했어요. 그래서 어느 쪽이 전제왕권을 가지느냐? 신라입니다. 백제 같은 나라는 전제왕권을 가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부연할 백제는 어떻습니까? 폭군이 거의 없어요. 삼국사기 백제 본기에 폭군이 몇 명이 나옵니까? 사만의 진왕은 스스로 왕이 될 수 없다는 삼국지 동의전의 기록이 정확한 뭘 알 수 있느냐? 바로 신라 본기의 대의 친선 기록을 보고 알 수 있는 거야. 아, 혼인을 통해서 왕이 되어야 되는구나. 소국 간에. 그 기록이 소위 진왕, 부득 자립 위왕 이런 구절인데, 그 구절이 틀리냐 맞느냐를 이 기록, 신라 본기와 백제 본기의 화친 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다. 아, 지금 맞구나. 확인할 겁니다. 뿐만 아니고 일본 서기 5세기 7대 왕조요. 그 다음에 무리왕릉 지속, 서동요, 심지어 서동요로도 진왕, 부득 자립 위왕의 기록이 정확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삼국지 동의전의 기록이 맞냐 틀리냐를 어떻게 확인합니까? 삼국사기를 보고 한 구절 한 구절씩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삼국지 동의전을 어떻게 제대로 썼는가 못 썼는가 어떻게 하냐 이거죠. 삼국사기 놓고 확인하는 겁니다. 아, 제대로 썼구만, 잘못 썼구만, 그래 하는 거예요. 신라 본기는 원칙적으로 지배층들 중에 왕실이 아닌 경우만 누가 결혼인지를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신라에서 혼인을 했는데 공주가 가는 경우는 기록을 안 했습니다. 예를 들면 선화공주가 가면 기록을 안 하는 거예요. 신라는 그렇지 않고 지배층인 경우만 이제 선택적으로 기록을 했어요. 그럼 봄에 화친 사신을 교환했으면 이제 결혼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자, 이게 이제 다음 강좌에 나올 건데, 혼인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요. 따져봐야 됩니다. 일단 혼인을 안 한 경우는 뭡니까? 확실히 알 수 있어요. 화친을 거절했다. 이런 경우는 확실하게 혼인을 안 한 거예요. 그 다음에 혼인을 하면 뭔가 양쪽의 우호관계, 동맹관계라든가 효과가 나타나는데 혼인 효과가 없는 경우, 이런 경우다 혼인을 안 했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면 혼인을 한 경우는 어떻습니까? 혼인을 한 경우는 혼인의 증거가 나타나야 돼요. 혼인의 증거가 뭐냐면 선물, 결혼 선물이 교환된 경우, 결혼 선물이 어떤 거냐면 대표적인 게 말입니다. 백제는 말이 혼인 선물이었어요. 말을 주고 받는 것은 혼인 선물이에요. 결혼이 이루어졌구나. 그 다음에 군사동맹이 이루어진 경우, 디마의 사금이 말갈로부터 공격을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요? 기루왕의 이 구원을 청해요. 이런 거 군사동맹. 그건 디마의 사금주의 백제와 화친 사신을 교환했다는 것이 혼인이 증거라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이 내해의 사금주에 가야와 화친했다고 나옵니다. 그게 뭡니까? 신공 49년조 가야토벌 전이에요. 일본 서기를 보면은 신라가 가야를 돕고 있어요. 이길 가능성은 별로 없는 전쟁에 왜 신라가 백제를 도왔을까? 아니 신라가 가야를 도왔을까? 바로 내의 사금주에 있습니다. 가야와 친선 사신을 교환했어요. 봄에 그걸로 볼 때 신라 공주가 가야의 왕비로 갔거나 아무튼 예를 들어 혼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도운 겁니다. 일본 서기가 많이 틀린지 어떻게 알아요? 삼국사기를 보고 아는 겁니다. 일본 서기 놓고 삼국사기를 쫙 넘겨보면 한 줄 한 줄이 맞는지 틀린지를 다 확인할 수 있어요. 전부 다 삼국사기 보면은 삼국사기가 부처님 손바닥인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안에 삼국지도 있고 일본 서기도 있고 다 들어와 있어요. 근데 삼국사기를 이해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주종관계 이루어진 경우 이건 뭡니까? 이제 그 담로관계인데 흐리사금조에 보면 이제 금리가 나와요. 금리가 왕을 대신해 국가를 통치해요. 어떻게 통치하는 거예요? 지방의 실권자가 중앙왕과 혼인에 의한 인척관계를 맺고, 즉 지방이 뭡니까? 신라예요. 신라의 실권자 금리가, 중앙왕이 뭡니까? 외왕이에요. 외왕과 혼인을 통한 인척관계를 맺었잖아요. 자기 딸을 보냈으니까. 그리고 그 권세를 얻고 신라를 통치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담로제예요. 담로제. 신라가 당시 외국의 담로국이었구나. 이렇게 하는 겁니다. 주종관계 이루어지면 혼인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50년 이상 장기간 평화가 유지되고, 지마이사금조를 보면은 외국과 화친합니다. 외국 화친하고는 한 80년 전쟁이 없어요. 그럼 저건 혼인된 것이다. 이거 확인하는 거예요. 뭐 기타 등등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그래서 혼인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하나씩 따져봐야 됩니다. 이걸 뭘로 연구했냐? 우리가 여러 가지 것을 연구할 수 있어요. 근초고왕 초기 기록 20년 공백인데 왜 공백인가도 그럴 수 있습니다. 고고고랑이 369년부터 백제를 공격했어요. 왜 368년도 아니고 370년도 아니고 369년에 백제를 공격했을까? 그 삼국사에 답이 있어요. 368년에 혼인해서 그래요. 신라하고 혼인해서 왜 전쟁합니까? 그건 나중에 설명이 됩니다. 그런데 근초고왕조를 보면은 368년만 신라로 봄에 사신이 간 게 아니고 2년 전인 366년에도 갑니다. 그런데 366년에 가고 368년에 가면 혼인을 두 번 합니까? 그게 아니에요. 366년에 원래 혼인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좀 잘 안 돼가지고 2년 후인 368년에 혼인을 한 거예요. 그래서 369년에 고구려가 치고 내려온 겁니다. 만에 하나 368년에 혼인이 아니고 366년에 바로 혼인이 됐으면 신라와 백제 사이에 그러면 고고고랑이 치고 내려오는 게 369년이 아니고 367년이 됐을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런 걸 보고 이제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광개토왕이 392년부터 백제를 공격합니다. 그 이유도 알 수 있어요. 화친기로부터. 391년에 신면제 사건이죠. 몇 월달에 벌어졌는가? 그 이유도 알 수 있어요. 몇 월달에 벌어졌는가도 확 알 수 있어요. 저 기록이 일본 서기로도 일치합니다. 다 일치해요. 그래서 화친기록을 통해서 삼국지 통일전 중국 사설을 이해할 수 있고 일본 서기도 이해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거기 좀 이제 난해한 구절인데 중국 사설을 보면 신라를 뭐라고 했습니까? 진화의 종족인데 변하는 후에다. 야, 왜 진화는 종족이고 변하는 후일까? 삼국사기를 봐야 알 수 있는 거예요. 화친기록을 보다 보면 신라가 진화는 종족이고 변하는 후에란 말이 맞구나. 그거 알 수 있어요. 다음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무슨 문제를 풀 수 있습니까? 자, 문제. 삼국사기 백제번기는 3세기 중반인 고이왕 27년 260년입니다. 좌평제를 반포했다고 한다. 이 좌평제 반포 시기가 3세기 중반임을 보여주는 근거들을 중국 사료에서 찾아라. 자, 백제 고이왕의 좌평제 반포가 3세기 중반임을 입증하는 중국 사료들을 찾아내라 이거예요. 많이 있습니다. 제가 네 가지를 적어놨습니다. 삼국지 동의전의 고구려죠. 그 다음에 삼국지 동의전의 변진한조, 북사 동의전의 신라조, 수서 동의전의 신라조 등등입니다. 등의 좌평제 반포가 3세기 중반임을 알 수 있는 기록들이 쫙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기록이 전부 다 같아요. 그러면 고이왕의 좌평제 반포가 260년, 고이왕 27년이 맞는가 보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이것으로 신라의 대진성기록을 마치겠습니다. 신라의 대진성기록 2는 다음에 녹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